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이상하게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자세하고 표정이 좀 딱딱해집니다. 동포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무리 어깨에 힘을 빼려고 해도,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웃어보려고 해도 왜 그렇게 몸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어색해지는 게 바로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하긴 뭐 사진 찍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일이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힘을 주면서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 안 되고 어색해질 때가 있죠. 자, 오늘은 일이든 관계든 힘을 빼시고요. 좀 여유롭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주와 육성재가 노래합니다. 사진. 너와 내가 담기는 소리.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날씨가 굉장히 덥죠. 너무 더워요. 올해는 네. 그냥 6월부터 꾸준히 덥더니 7월 가니까 더 더워가지고 이제 8월 가면 어떻게 될지 네. 상상이 안 갑니다. 예, 근데 아주 머리를 시원하게 쫙 묶으시니까 좀 시원해 보입니다. 원래는 좀 머리 풀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7월 들어오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쁨과 상관없이 머리를 쏙 이렇게 묶었더니 또 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발랄하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보기도 좋아요. 네, 일단 시원합니다. 예,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얼른 사진 하나 찍어드리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기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사실 보면 다른 사람 사진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제가 이제 사진을 이제 찍힐 때 보면 이게 참 이상하게 어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보면 자세가 비슷해요. 안 그러면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냥 그렇죠. 위자 아니면 오케이 아니면 이게 뭐 하트, 손 하트 맞습니다.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좀 평소에 하지 않는 포즈를 좀 취하려고 딱 하면 나중에 찍힌 사진이 너무 표정이 이상하거나 동작이 이상하거나. 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어쩜 그렇게 사진도 잘 찍고 재미있게 찍는지. 사진 작가 못지않게 사진 찍히는 거 모델 못지않게.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하면서 집에서 따라 배웠는데 이 친구 찍은 그거랑 제가 막상 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그 페이스북에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예쁘게 잘 찍으셨던데요. 포토샵을 요즘 좋은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좋은 어플로 약간의 조정하면 되는데 이게 동작은 사실 좀 자연스럽지 않아서 가끔 보면 사진을 찍기 위한 포즈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플은 사실 이제 예쁨이나 얼굴도 돌려깎기도 막 좀 해주고 해서 기쁘긴 하는데 동작까지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그거는 좀 어떻게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진뿐만이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이때도 약간 긴장하고 경직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경직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이제 저희가 다모할 때, 아무나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 나중에 교육할 때도 그렇고, 내가 생각지 않은 거 누가 찍어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진들이 제가 그 경직한 모습도 있고, 뭐 약간의 이제 입 돌아가는 모습도 있고, 뭐 열심히 컴퓨터 앞에 타자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게 또 지금 다시 보니 그때 스토리를 다시 이제 그때 이제 생각지 못한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는 기억이 있어서 가끔 생각하면 사진을 자주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뭐 흔히 얘기할 때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 웬만한 카메라보다 훨씬 더
사진을 잘 찍어주잖아요. 네, 사실 활용을 잘 하면 네. 동사무소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편집하기 그런 것도 이런 있군요. 기초적인 수업도 있어서 기회 된다면 시간이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업도 간단하게 좀 들어봤으면 하는. 그렇죠. 우리는 사실 사진을 찍고 싶은데 찍고 나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 아름다운 그 풍경도 각도에 따라서 달라요. 네. 자, 동포 여러분께서는 요즘에 또 디카시라고 해서 예, 사진과 맞습니다. 짤막한 시의 만남도 있고. 예. 저는 이제 디카시 협회에 계신 분이 중국에 있는 동포 선생님인데 저한테 자주 보내거든요. 그걸 볼 때 그냥 시만 보면 짧은데 사진과 잘 어울리게 시를 네. 조합하니까 한 폭의 작품처럼 보여서 디카시 협회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를 저 같은 경우에는 길게 쓰라 못하는데 네. 가끔은 내 어떤 감정이나 그런 그 몇 구절 정도를 쓸 그렇죠.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것만 어디에 보내기는 좀 부족하잖아요. 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디카시 협회를 너무 추천합니다. 네. 사진도 많이 찍어보시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그 표정도 좀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사진 찍을 때 어떠신지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박용택 씨 보내오셨습니다. 다시 떠올려보는 그날의 기쁨이라는 글인데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이 사진첩에서 지난 38절에 쇠던 사진들을 보노라니 나도 모르게 흥분해졌다. 올해 38절 모임은 3월 12일로 정하여 오전 10시부터 설악산 민속공연회장은 드나드는 사람들로 폭석거렸다. 바로 석양빛 50호랑이 팀, 즉 50팀과 갈매기 예술단의 38절 연합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멋진 양복 차림새에 하얀 점사계, 붉은 넥타이를 메고 여성들이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장내로 들어오는 그 모습은 눈에 확 띄울 정도였다. 이번 모임의 50팀 회원 30명, 갈매기 예술단 10명, 악대까지 도합 5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서로 만나니 좋다고 부둥켜 안기기도 하고 손잡아 인사하는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하였다. 무대 현수막에는 38절을 축하한다 라는 커다란 글이 한눈에 안겨주고 남녀 두 줄로 서서 우렁찬 나팔 소리에 씩씩한 걸음으로 장내에 들어왔다. 여성들이 먼저 입장하여 무대 앞에 두 줄로 갈라져 있고 남성들이 마지막에 입장하면서 여성들이 앞가슴에 꽃을 달아주면서 여성들께 38절을 축하한다고 허리 굽혀 인사했다. 인사를 마치고 두 팀 형제들은 무대 앞에서 나란히 줄지어 서서 집체 사진을 기념을 남기고 주최사 낭송과 여성은 꽃이라네 반갑습니다 등 합창을 우렁차게 불러 장례를 들썩게 하였다. 사회자 박용택의 집행하에 간단한 식순이 있었는데 첫 순서로 최희철 회장께서 38절을 맞이하는 모든 여성들께 명절의 인사 축사가 있었다. 그리고 새로 50팀에 가입하신 세 분께 고운 넥타이를 매주면서 젊음의 기분을 보여주었다. 갓 입대한 세 분은 저마다 간단한 소개를 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개무량하다고 자호감을 금치 못했다. 계속해서 세 계절로 나누어 윷놀이를 시작했는데 몽이야 슝이야 어서 잡아라 뒷돌치면 잡아 하는 함성이 그칠 줄을 몰랐다. 윷놀이 한마당으로 38절을 기꺼이 보내는 두 형제팀의 오락은 축제의 한마당, 새 출발이 한마당이었다. 윷놀이가 끝나자 정성들여 준비한 문예 프로를 무대에 선보였다. 갈매기 예술단의 장족춤, 녀고음 독창 장은희, 50팀이 허연, 조남숙 이인창, 50팀이 사교무 등 몇 가지로 무대를 장식했다. 문예의 절목을 마치고 식사하면서 밥상마다 38절을 축하한다는 외침은 떠들썩하였고 찰찰 넘친 술잔은 사정없이 부닥쳐 갔다. 38여절이 기쁨을 흠뻑 느낀 회원들은 거뜬한 마음으로 새해를 다짐하며 기념품을 받아주고 귀로에 들어섰다. 청춘이 푸른 꿈도 멋지지만 황혼이 단풍 꿈도 황홀하다.
갑진년 청룡회의 50팀 회원들은 맺어진 인연을 절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활기차게 나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네, 박용택 씨가 보내오셨던 다시 떠올려보는 그날의 기쁨, 바로 3.8절 세계 여성의 날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중국에서는 네. 이 행사가 엄청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3.8 부녀절은 3월 8일 날 그 당일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전후로 정말 많은 행사를 국가에서도 하고 예. 정부에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소속되면 소속 기관에서도 이걸 진행을 하고 더 재미있는 거는 또 이제 집안에서도 네. 이제 여성의 특별히 어머니한테 이제 다양하게 아빠들이 이제 밥도 하고 또 동창들이 3.8 네. 부녀절이니까 여성들이 모여라 이래서 여성들만 모이는 거 아니라 그냥 대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연기를 했을 때 제 기억에 기본 일주일을 매일마다 3.8 부녀절 쉬는 것 같고 네. 친구들 많거나 좀 기관에 좀 발이 넓은 분들은 네. 그냥 반달 정도 이제 3.8 부녀절 행사가 반달 정도. 네. 왜냐면 초등학교 동창, 예.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뭐 또 그렇죠. 이제 기관 직장 동창, 동료들, 또 이제 뭐. 사회 동료들, 네. 뭐 여성분들이 그 기간 되면 아마 이제 걸어다니는 모습도 다르고 네. 턱은 거의 이제 하늘을 찌를 정도로 저는 네. 이제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근데 한국에 나와 계시는 그 우리 동포들 많이 살고 계신 대림동 네. 지역에도 가보니까 여성분들이 그 치파오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전부 너무 예쁘게 입으시고 3.8절 기념 행사를 하고 계셔서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동포들은 중국에서 이 3.8절을 축제이자 또 경축이자 또 이제 훌륭한 여성을 뽑는 날. 네. 남성분들이 굉장히 이걸 잘 쇠거든요. 아, 물론 예. 이 중에 여성 권위를 보호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이런 포럼과 행사도 있지만 좀 더 나가서 다양한 즐거운 축제로 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포들 사회도 이제 3.8 부녀절 앞뒤로 주말 되면 뭐 대림동, 이제 안산, 뭐 네. 이제 건대 있고 이런 저 많은 동포들 모이는 곳은 북쪽이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예. 한국에서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아마 중국에서 했던 행사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 같이 즐기시는 네. 모양이에요. 요번에도 저희들 3월 8일 날 그 다같이 포럼에서도 여성의 성평등 관련하는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식전 행사가 치퍼 이게 그 예, 모델쇼. 예. 아. 네, 그걸 하고 또 예. 노래도 하고. 근데 재미있었던 거는 발제분이 이제 그 교수님이거든. 한국 교수님인데 네. 그분은 이제 앞에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걸 보고 발제 내용은 3.8절에 대한 여성의 이 아픔이 날이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이 포럼 자체가 기뻤다가 아팠다가 그다음 또 네. 따라 배울 점도 있다. 우리가 그렇죠. 맨날 이 3.8절에 대해서 아픔만 기억하는 거 아니라 아픔에도 이제 그 그렇죠. 잘 네. 뭐 공헌에 있는 분들도 축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국 냈습니다. 예. 근데 이 제가 사연을 보면서 윷놀이에 네. 몽이야, 슝이야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도개, 걸, 윷, 모 이렇게 하거든요. 네. 여기서는 좀 부르는 게 좀 다르네요. 조금 다르게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중국에 있을 때는 몽이야, 슝이야 이렇게 하고 놀았는데 한국에 와봤더니 네. 도개, 컬슝몽 뭐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부르는 게 다른 예,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저희들 이제 민족은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큰 기념일이나 아니면 행사할 때는 조선민족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똑같이 이제 조선민족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같이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중국 분들은 마장을 막 논다면 저희는 화도도 놀고 아, 그다음 윷놀이도 하고 예. 또 한복도 입고 뭐 치퍼도 입고 이러면서 한중 가치 있는 전통을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몽이야는 모, 네, 맞습니다. 예. 슝이야는 슈. 윷 얘기하는 건가요? 도개 컬슝 몽. 네. 윷이네요. 네, 윷. 맞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우리 민속놀이도 잊지 않고 함께 하시는 모습 보면은 역시 우리는 한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네요. 예. 베이비복스 2기가 노래합니다. 여기서도 나왔죠? 여성은 꽃이라네. 동포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손예진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친구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합니다. 지난 학기 잠자리 꽁꽁을 연출하던 그날 무용실은 애들을 화장시키려고 찾아온 엄마들로 붐볐다. 수경아, 너네 엄마는? 나는 울상을 하고 무용교실을 빙빙 돌아다니는 친구 수경이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응? 우리 엄마 한국 가셨어. 수경이는 울상이 되어 대답을 했다. 그래? 그럼 우리 엄마더러 화장해달라고 하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가기가 수경이 손을 잡아주었다. 가기 엄마가 가기는 수경이를 예쁘게 화장시켜주고 무용복까지 갈아입혀주었다. 가기 얼굴에 웃음이 다시 피어올랐다. 수경아, 너 가기하고 친구네? 가기가 너무 잘해줘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가기는 참 좋은 아이 같다. 네. 사연이 너무 귀여워요. 네. 소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데 이 잠자리 꽁꽁이라는 뭐 연극이나 뭐 이렇게 발표회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네, 그 무용인 것 같은데 네. 무용실에서 붐볐다는 거 봐서는 무용 발표회죠. 예. 학예회인데 중국도 한국처럼 이제 그 학예회가 있거든요. 네. 그때 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바쁘세요. 이제 그렇죠. 이게 학교에서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 그날은 거의 이제 자기 출근 안 하고 와서 화장 들고 네. 이제 아이들을 치장해주고 옷 입혀주고 이거를 다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 그 어떤 부모님들은 사실 그 지역에 있지 않거나 여러 가지 그렇죠. 이유로 못 도는 부모들 있을 때면 이 아이는 정말 속상하고 왜냐면 그렇죠. 그 붐비기 때문에 자기까지 챙겨줄 여력이 처음엔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근데도 가기라는 친구가 우리 엄마가 해줄 거야 이리 와봐 하고 네. 수경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화장도 시켜주고 그렇죠. 옷도 갈아입혀주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제 막상 가면 네.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부모가 안 오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얘는 이게 누구 도움도 쑥스러운 거 도움 못 받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되어 있어. 그러면 당연하죠. 꼭 어딘가 천사 같은 아이가 달려와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가 해준다. 우리 가자 이러면서 또 그 엄마가 또 예쁘게 자기 아이보다 못지않게 이렇게 잘 해주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이제 어머니가 못 왔는데 이게 쭈뼛쭈뼛 있는데 눈물이 네. 이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가서 데려와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해주는 부모님은 더 바쁘죠. 근데 네. 옆에 또 누군가 또 도와줘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예. 저도 사실 한 번은 우리 애가 또 운동회를 하는데 네. 다른 엄마들은 갔는데 저는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실 보니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슬프잖아요. 이제 사실 네. 해준 건 없어요. 뭐 화장하고 이런 건 없는데 이렇게 엄마들 옆에서 응원하는데 제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할머니가 가서 그 할머니가
대신 그 아이를 응원해주고. 예. 그리고 예, 끝나고 간식도 같이 아이 2명 아이를 같이 네. 케어하니까 이거 보는데 막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예. 보통 왜 운동회나 그 학예회 때 한국도 다 비슷한 모습입니다. 직장 때문에 뭐 못 오시는 엄마들은 옆에 있는 엄마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죠. 네. 운동회 때 엄마하고 2인 삼각 막 달리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엄마가 나가서 함께 뛰어주기도 하고. 그렇기는 예, 하는데.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현장에 있지 않을 때는 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유, 어쩔거나 내 그럼요.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아픈데 그렇지만 또 한편 너무 감사한 게 친구가 뛰어와가지고 우리 엄마 해줄 거야 이러니까 그럼요. 그러면 서러움을 좀 달래주니까 좋죠. 네. 교수님 얘기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셔. 저도 이제 우리 애가 이런 상황들이 조금 있었던 네. 기억이 나니까 저도 그렇죠. 뭐. 또 항상 이제 그 날은 하필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잡힐 맞아요. 때는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엄마도 제가 마음을 아니까 사진을 그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내줘요. 네, 찍어서 보내주고. 네. 아유, 진짜 우리 엄마 안 오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소학교 3학년이라고 했으니까요. 맞아요. 특별히 이제 10살이나 그 초등학교 3, 4학년 전에는 그 쿨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기 전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 지나니까 좀 후회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네. 있는 부모님이라면 모든 걸 내려놓고 사실 아이 옆에 꼭 필요할 땐 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부모님은 가끔 그러시죠. 아이, 그러면서 클 수도 있어. 더 씩씩해지는 거야 하지만 아이 마음에는 어떤 지울 수 없는 상처 같은 걸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지나고 나면 큰 거 아닌데 서운하기도 하고 네. 내가 정말 있어줘야 할 자리에 없을 때는 평생 동안 그게 잊혀지지 않고 이렇게 맺혀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뭐 그날 저녁엔 더 꼭 안아서 다독다독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다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에 이제 해주신 어머니한테 밥도 사고 네. 파티나 한 기억은 납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도 이제 상처를 덜 잊고 많이 네. 사랑한다를 알아줬으면 합니다. 예.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글 속에 나오는 각이나 각이 어머니처럼 내 자식이려니 생각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사랑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 아름답게 다른 내 아이 마냥 다른 네. 사람도 사랑하는 감사하고 또 그런 날이 그런 사람 더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BTS의 친구 준비했습니다.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함께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알마티 최고의 야외 원형극장에서 K-팝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달 14일과 15일 양일간 K-팝 스타 2024 결성전이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 열렸고요. 이로써 알마티 여름을 정말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행사가 열린 메가센터 또 야외 원형극장은요, 이 행사로 인해서 정말 K-팝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3천여 명의 K-팝 팬들이 모여서 직관을 했고요. 100여만 명이 온라인으로 이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이 대회는 2016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치열한 예선을 치르고 본선에 오른 이들이 이날 알마티에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명예의 그랑프리는요, 에너지 넘치고 또 재능과 전문성을 무대에서 마음껏 보여준 클레이비 차지했고요. 보컬 부분 우승자는 뛰어난 가창력과 또 예술성까지 보여준 온 팀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팀이 참가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린 댄스 부분에서는요, 포리얼 팀이 흥미진진하고 또 기술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이태원 팀, 3위는 뉴호프 팀이 차지했고요. 이 모든 팀들이 감성적이고 또 표현력이 풍부한 댄스로 관객과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상인 심사위원상의 수상자는 웨이크업 팀이었고요. 이 웨이크업 팀은 창의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연기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데니스 김 대회 조직위원장은 올해 대회는 그 어느 해보다 참가자들의 수준 높은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K-팝 팬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열기가 소식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리고 홍범도 거리와 기념공원이 있는 크슬로르다의 한 대학과 한국대학이 복수 학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면서요? 예,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이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카자흐스탄의 코르쿠아타 크슬로르다 대학 학생들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카자흐스탄과 한국 학생들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최근 윤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의 일환으로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코르쿠아타 크슬로르다 대학 간의 인력 양성에 관한 양자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제 성사가 되었습니다. 2025-26 학년도부터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나 아니면 IT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이 크슬로르다 대학에서 2개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번 협약에 따라서 학생들은 첫 4학기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 4학기 2년 동안은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국 연변에서 민족식 씨름 경기가 열렸다고 하는데 사할린 동포들도 참석을 했다면서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2024년 연변 민족식 씨름 국제 추천 경기가 지난 6월 17일, 16일까지 4일간 중국 연기에서 펼쳐졌는데요. 영휘컵 연변 민족식 씨름 국제 추천 경기에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지역에서 7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영휘컵 연변 민족식 씨름 경기에는 50여 명의 연변 씨름이 고수들이 승부를 다투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총 6명의 선수, 사할린 2명, 하바rovsk 2명, 하바rovsk 2명이 대표로 출전했는데 사할린 주에서는 사범과 대표를 포함해 총 3인이 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라고 사할린 주 씨름협회 춘 알렉시 회장이 전했습니다. 영희컵 연변 민족식 씨름 국제 추천 경기 체급별 87kg 이하 종목에서 사할린 선수 파닌 로만이 최종 결승전에서 한국의 씨름 선수 김정훈에게 지면서 준우승 2등을 차지했습니다. 준 알렉시 회장에 따르면 국제 경기 참가 경험은 선수들에게 기술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준 회장은 한국 전통 스포츠인 씨름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라면서 사할린에서 계속 씨름을 발전시킬 생각이라고 표명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2024 연변 민족식 씨름 국제 초청 경기가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중국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영휘컵 연변 민족식 씨름 국제 초청 경기에 중국과 한국, 러시아 등지에서 7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사할린에서 2명, 하발롭스크에서 2명,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명이 대표로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씨름 경기에서 87kg 이하 종목에서 사할린 선수인 파닌 로만이 최종 결승전에서 한국의 씨름 선수인 김정훈에게 지면서요, 준우승인 2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제 경기에 참가한 경험은 사할린 씨름 선수들에게 기술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유 더불어. 와 이리 덥노. 하나도 안 더운데 뭐가 덥다 그래. 에이, 니는 집에 처박혀 있으니까 더블 리가 있나. 밖이 그렇게 더워요? 푹 찐다. 푹푹 쪄. 그럼 뭐 에어컨 더 세게 틀까? 됐단마. 덥다면서. 아 에어컨을 얼마나 시게 틀었으면 내 산마 땀이 다 식어 붙단마. 엄마야 저건 또 먹고. 선풍기잖아요. 내사 선풍기를 몰라서 먹겠나. 에어컨에다 선풍기까지 와 틀어놨나 이 말이다. 아이 엄마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에어컨 틀 때 선풍기까지 같이 틀면 전기세 덜 나온다고. 어메 다른 말은 억수로 안 듣더마. 이런 건 와 이리 잘 듣노. 나 잘했지. 아이고 그래 기특다. 정말 참말로 기특다. 그렇다고 이렇게 등이 시릴 정도로 시게 틀면 어떡하노. 등이 빵꾸 나겠다. 뭐 그럼 뭐 조금 줄일까? 띠리링. 어? 아 뭐야? 에어컨을 끄면 어떡해? 전기세 줄여야지요. 아니 선풍기까지 끄면 어떡해? 자자자자. 안아. 아니 이건 엄마가 붙이던 이거잖아요. 이거 하나면 올여름 충분히 날 수 있을 기다. 진짜 더워라. 더워 씨. 띠로리 띠로리. 아 엄마. 전기세 아껴야지요. 아들이 덥다고 에어컨에다 선풍기까지 틀고 있자 엄마가 에어컨과 선풍기를 띠리링 끄고 이걸 건넸네요. 그러게요. 엄마가 준 이것은 손으로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을 말하는데요. 막대로 된 것도 있고 접어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합죽선, 태극선, 승두선 등 다양한 종류의 이것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는 일찍부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서양에서는 동양에서 건너가 이것을 진주, 비단 같은 것과 함께 매우 귀중한 물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더위를 쫓는 데 사용하지만 불을 일으킬 때 사용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의식이나 장식용, 의례용 등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글 좀 쓰거나 그림 좀 그린다 하는 선비들은 이것에다 글이나 그림을 써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손으로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을 말하는데요. 사람에게 붙이거나 불을 일으킬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더운 여름, 이것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시원하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부자, 2번, 부채, 3번. 부산.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주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쩔찐. 저도 여름이면은 가방에다가
접어서 쓸 수 있는 이것을 항상 넣고 다닙니다. 더울 땐 언제 어디서나 이것을 꺼내서 붙이면은 더위도 가시고요. 정말 시원합니다. 여름철 필수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전기요금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오래 틀면은 몸에도 안 좋고요. 건강을 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값도 싸고 정말 좋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것 자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추억이나 나만의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보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을 남기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덥긴 하지만 잘 지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역사 기록 소설 홍범도라는 소설을 쓴 고려인 작가 김세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홍범도 장군, 고려인들에게는 정신적인 지주나 다름없는 분 아닙니까? 정신적인 지주나 다름없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지주였죠. 예, 네. 예. 홍범도 장군은 아시다시피 1920년 6월 6일 7일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가 아마 항일 의병운동이나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면서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해서 대승을 거둔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예. 원래 전 세계 전쟁사에서도 이런 그 비정규군이 독립운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정규군을 상대로 해서 전투에서 승리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우리 애국지사들에게 대단히 큰 이 사기를 북돋아 줬던 분이고, 또 이분은 평생을 가족들을 일본 군인과 일본 경찰에게 잃어가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꿋꿋하게 독립운동에 매진하시고 이렇게 사셨던 데서 고려인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이렇게 남아 있었죠. 예, 이 역사 기록 소설 홍범도라는 소설을 레닌 기치에 연재도 했지만 1989년, 1990년에 우리나라에서 책으로도 나오기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게 그 소설에 나오고 이 소설 작품이 신문에 실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89년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소련에 대해서 고려인들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뭐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참 우리 그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또 해외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학자가 한 분 계신데 고성무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우리 국민으로서 핀란드 헬싱키로 오래전에 그쪽에서 교편을 잡고 대학에서 일하면서 소련을 다니면서 고려인들의 일찍 눈을 떠가지고 많은 자료도 발굴하고 하셨던 분인데, 네. 이분이 이 사실을 알고 김세일 작가를 설득을 하고 원고를 받아서 국내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89년에 이렇게 소설책으로 3권으로 된 이 장편소설 홍범도가 나오게 만들었고, 네. 또 김세일 작가를 또 설득을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을 더 완성하게 해서 4권, 5권 그렇게 해서 총 5권짜리가 이제 90년에 한국에서 출판이 됐는데, 네. 이것이 전 이제 5권 9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이제 홍범도의 그 장군의 3대조 조상부터 홍범도 소년 시절까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 꼭 위인전처럼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예. 이제 2권이 비로소 이제 의병운동,
네. 항일 의식에 눈을 뜨고 그때부터 군자금 모으고 의병대 연합총회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시련을 겪고 이겨나가고 홍범대 의병대가 위기에 처했던 거나 우덕순과 이 안중근 부대 또 역사의 어떤 바람 앞에서 위기에 처했던 의병대 장차 운명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제 3권에 가면 이제 이것의 절정이죠.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승리, 예. 청살리 전투 승리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고려인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역사 소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김세일 작가는 홍범도 장군을 이제 봉오동과 청살리 전투의 유일한 영웅, 김자진 장군은 좀 뒤에 예. 이렇게 있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 소설이고 작가의 상상력이기 때문에 이건 네네. 우리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제 4권은 이제 홍범도 장군이 우리 봉오동 청살리 전투 이후의 이야기. 그래서 연해주에서 우리 고려인들이 겪었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니콜라이스크 사건이나 또 자유시 참변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희생됐던 이야기나 예. 또 홍범도 장남이 전사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고 5권은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김세일 작가는 뒷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가의 어떤 전체적인 평론이라고 할까요? 평가. 예. 김자진, 지청천, 홍범도 뭐 이런 인물에 대한 이제 그 김세일 작가의 평가 이렇게 네. 해가지고 5권인데 여기에서 작가는 홍범도를 탁월한 전술적 재능을 지닌 인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세일 작가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자료를 독립기념관에 기증하기도 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전전 시간에 아마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김세일 작가도 이렇게 소설 홍범도를 집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했죠. 네. 사진 자료도 있고 또 이인섭 그 독립운동가가 예, 제공했던 그 홍범도 일지를 또 본인도 필사를 했고 네. 그래서 이런 필사본과 이런 것들 두루두루 이렇게 독립기념관에 기증을 했고요. 이인섭 독립운동가는 또 그분 나름대로 홍범도 일지와 그 관련 자료들 또 당시 그 외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일지나 자료들도 기증을 했고 최초로 홍범도 장군 원본 일지를 놓고 등서 필사를 했던 리암덕 배우 이분도 또 기증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 홍범도 장군 일지에 3개의 각각 다른 이 일지 필사본이 네. 지금 이 기증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홍범도 일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일지는 이제 그렇게 아주 분량이 많은 건 아닌데요. 네. 이제 그것은 일지라고 하면 원래 사실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네. 경천화일록 보면 이분이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했듯이 일록 일지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목은 그렇게 썼지만은 일단에 뭐라고 할까요? 개인 이력서 자전적인 어떤 약전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시대순으로 초기에 어떻게 했고 출생은 어떻게 했고 또 한일무장투쟁은 어찌했고 또 중앙아시아 와서는 어떠했다는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적은 이런 기록입니다. 예. 원본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원본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 그리고 당시에 그 원본을 보관했던 분들 이암덕 배우나 이런 분들이 네. 다 이미 오래전에 작고하시고 그래서 아마 원본은 제가 봐서는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이 원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원래 그 항일 독립운동가 이인섭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려극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탁을 했을 때 그때가 아마 57년일 겁니다. 그래서 고려극장에 김진 배우가 태장춘 그리고 이암덕 배우에게 부탁을 해서 그 일지를 부탁을 해서 그걸 필사본을 넘겼고 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이야기도 믿음직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세일 작가인지 김기철 작가인지 어떤 분이 또 홍범도 장군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을 작품으로 남기고 싶어서 네. 김세일 작가라고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사를 해 가지고 기록을 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아예 이암덕 배우가 가지고 있는 원본 일지를 부탁을 해서 사실은 소설을 완성하던 중에 뒷주머니에 넣고 벗어났는데 김세일 작가의 부인인 리다가 그걸 모르고 세탁을 해가지고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김세일 작가가 80년대 말에 급히 이인섭의 그 원본의 필사본을 갖다 다시 이렇게 필사한 것이 전해지지 않나 이 생각도 들거든요. 당시 고려인 그 1세대들 작가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고 제가 거기서 살 때 분명히 1세대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라졌다면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하죠. 김세일 작가는 이 홍범도에 대한 소설 이외에 또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김세일 작가는 원래 시인이고 소설가입니다. 이분은 강제이주 이전에 소학령 그러니까 지금의 우수리스크에서 고려사범전문학교 이 고려사범대학교 설립되기 전이죠. 당시에는 이게 최고의 학교였기 때문에 당시에 최고의 인재들이 들어갔는데 여기를 졸업하고 작가적인 소양이 있어서 그 뒤로 작품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레닌지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장편 서사시도 쓰고 긴 알렉산드라라는 그 저명한 여성 그 혁명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주제로 한 샛별이라는 것을 비롯해서 청춘돼지 또는 물고기꾼이 된 영광 뭐 장편소설 홍범도 또 번역도 하고 많은 이러한 그 시를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노래가사도 남기고. 지금 뭐 그런 작품들은 다 찾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것은 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신문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번역시를 잠시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쓰신 번역 소설은 없지만 시들은 있으니까 제가 이걸 모아놨다가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역사 기록 소설 홍범도라는 소설을 쓴 김세일 작가와 홍범도 일제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